안녕하세요, 정무모입니다. 미친듯이 기대가 되는 경기예요. 이번에는 함자트의 진정한 시험 무대라고 볼 수 있죠. 함자트의 진짜 능력은 얼만큼인가를 볼 수 있는 경기예요. 함자트가 이 경기를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만약에 함자트가 이 경기를 이기면 함자트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길버트 번즈는 검증된 강자예요. 왜 길버트 번즈가 검증된 강자인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길버트가 어느 정도로 강할까? 길버트 번즈가 더신 포일리의 찰스 올리베이라와 비슷한 케이스죠. 오히려 월장을 한 뒤에 자신의 적정 체급을 찾고 성공한 케이스예요. 번즈는 라이트급에서 뛰다가 웰터급으로 전향을 했고 그 뒤로 연승을 이어가면서 결국 타이틀전까지 하게 됐어요. 현재 웰터급 랭킹 2위, 챔피언 카마루 우스만 1위, 콜비 코빙턴 그 다음이 길버트 번즈죠. 최근 8경기에서 한 경기만에 졌어요. 현 웰터급 챔피언 카마루 우스만에게 진 거죠. 카마루 우스만을 제외하면 현 웰터급 랭커들에게는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았어요. 길버트 번즈는 주짓수로 세계를 정복을 하고 MMA로 넘어온 선수죠. 주짓수가 베이스예요. 지금 웰터급의 길버트 번즈보다 주짓수를 잘하는 선수가 누가 있나? 웰터급에는 없는 것 같아요. 데미안 마이아가 작년 8월 경기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주짓수는 제 생각에 길버트 번즈가 현재 웰터급 랭커들 중에서 탑이라고 봐요. 엄청난 능력인 거죠. 한 분야의 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그 주짓수 때문에 선수들이 번즈에게 테이크다운 시도를 거의 하지 않고 번즈와는 그라운드 게임 자체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길버트 번즈가 20승 4패인데 20승 중에 8승이 서브미션에 의한 승리일 정도로 주짓수 강자예요. 그리고 타격도 좋아요. 타격은 원탑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좋은 타격 실력을 가지고 있죠. 우스만을 타격으로 보내버릴 뻔했을 정도로 타격에 힘이 있는 선수예요. 20승 중에 6번이 KO승이에요. 그러니까 20번의 승리 중에 6번은 KO로 이기고 8번은 서브미션으로 이기고 나머지 6번은 판정으로 승리를 한 건데, 판정승까지 6개가 있는 걸 보면 밸런스가 상당히 좋은 선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함자트의 강점을 말해보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웰터급 레슬링 원탑이에요. 레슬링으로 스웨덴 정복하고 당시 비자 때문에 국가대표는 못했지만 함자트가 이겼던 선수가 국가대표가 되어서 올림픽에 출전했어요. 비자 문제가 없었다면 충분히 올림픽에서도 볼 수 있었을 뻔했던 선수예요. 함자트의 펀치력 역시 선수들이 인정하는 한방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10전 10승 중에 6번이 KO승이고 4번이 서브미션 승이고 판정은 없는데 승리의 60%를 KO로 승리할 정도로 한방 파워를 장착한 선수예요. 그리고 특히 함자트가 UFC 4경기를 통해 보여준 수치상의 능력, 통계상의 기록은 기존 UFC 선수 수천 명들 중에 단연 원탑이에요. 함자트가 작년 11월에 미들급 랭킹 7위 레슬링 강자 자크 헤르만손과의 레슬링 경기에서 헤르만손에게 10대 0으로 완승을 거두면서 함자트 조니 워커설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아직까지도 함자트 조니 워커설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죠. 이번 경기를 만약에 함자트가 승리한다면 함자트 조니 워커설은 완전히 없어지게 될 정도로 길버트 번즈라는 강자를 만나서 본격적인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는 시합이에요. 이제 경기의 흐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길버트 번즈가 KO로 승리한 경기가 6경기가 있는데 1라운드에 4번, 2라운드에 2번 이렇게 6번을 KO로 승리했어요. 모든 KO 승이 초반 라운드에 나왔어요. 그만큼 초반 화력이 상당한 선수예요. 초반 라운드에서의 길버트 번즈는 엄청난 화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검증된 선수인데 함자트 역시 초반 화력이 엄청나죠. 함자트는 모든 경기가 2라운드를 넘어간 적이 없어요. 두 선수 모두 초반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몰아치는 스타일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엄청난 초반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길버트 번즈가 초반에 절대 만만한 선수가 아니고 특히 초반에 더 강한 선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경기 벨이 울리는 순간을 상상해보면 상상만 해도 꿀잼이에요. 물론 함자트가 길버트를 초반에 KO 시킬 수도 있지만 길버트 번즈도 함자트에게 정타로 한 방 날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굳이 예를 들면 이슬람 마카체프가 경기에서 1패를 기록한 게 KO패예요. 마카체프의 요즘 경기력을 보면 도저히 패배한다는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도 방심하면 한 대 맞는 거예요. 더군다나 상대는 아드리아누 마르틴스라는 선수인데 마카체프와 싸우고 나서 연속해서 4연패를 한 선수예요. 격투기는 압도적인 전략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변이 일어날 수 있는 게 격투기예요. 자, 이제 그래플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흥미로운 부분이죠. 함자트와 번즈의 테이크다운, 그래플링, 그라운드 게임인데 길버트 번즈가 UFC에서 거둔 총 13번의 승리 중에 데미안 마이아, 이 단 한 명의 선수를 제외하고 승리를 거둔 모든 선수들 전부에게 테이크다운을 성공을 했어요.
길버트 번즈가 테이크다운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그래플링과 그라운드 게임을 혼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길버트의 타격 게임이 더 살아나게 되면서 게임을 유리한 방향으로 잡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만약에 길버트가 함자트를 테이크다운 할 수 있다면 길버트 번즈가 예상보다 선방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거예요. 반면에 길버트 번즈가 UFC에서 총 17번을 싸우면서 총 4명의 선수들에게 테이크다운을 허용했는데 그중 2명이 길버트 번즈에게 승리를 거뒀어요. 길버트의 총 4번의 패배들 중에 그중 2번은 길버트 번즈가 테이크다운을 허용한 경기였어요. 길버트 번즈의 테이크다운 디펜스율이 50%예요. 테이크다운 디펜스율이 좋지가 않아요. 왜 이런 퍼센티지가 나왔냐면 애초에 선수들이 길버트 번즈에게 테이크다운을 시도를 하지를 않아요. 길버트 번즈는 그라운드로 가도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경기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테이크다운 방어에 크게 비중을 둔 경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테이크다운 디펜스 방어율이 나오게 된 거고, 테이크다운 방어에 크게 비중을 둔 경기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번즈의 타격이 더 효과적으로 빛을 보게 되는 거죠. 길버트 번즈가 그라운드 게임을 의도적으로 피했던 선수는 데미안 마이야 단 한 명뿐이었어요. 길버트 번즈에게 테이크다운을 성공했던 선수들은 그만큼 번즈를 상대로 주짓수 게임에 대한 위험도가 없다고 자신했던 선수들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길버트 번즈의 타격 게임이 효과적으로 발휘가 되지 못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상대 선수들이 50%의 확률로 길버트 번즈를 상대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만약 함자트가 경기 초반 길버트 번즈를 테이크다운 시키는 것에 성공한다면 함자트의 승리 확률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거고, 만약 함자트가 그라운드 상황에서 길버트를 압박하며 컨트롤할 수 있다면, 더군다나 초반 라운드에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길버트에게는 정말 어려운 경기가 될 확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반면 함자트는 테이크다운 디펜스율이 0%예요. 카마루 우스만은 테이크다운 디펜스율이 100%잖아요. 함자트는 0%예요. 재밌죠? 왜냐하면 아무도 함자트에게 테이크다운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0%가 나온 거예요. 함자트에게 잡히는 순간 게임이 끝나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도 함자트와 붙으려고 하지를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번 경기가 참 흥미로운 게, 통계상으로 보자면 길버트 번즈는 데미안 마이야를 제외한 번즈가 승리한 모든 선수들에게 테이크다운을 성공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길버트 번즈는 데미안 마이야급 타격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가 아닌 이상 무조건 테이크다운을 한 번 이상 성공을 해야만 길버트 번즈의 타격 능력이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수치상의 결론을 낼 수 있는데, 과연 길버트가 함자트에게 테이크다운 시도를 하게 될 건지가 참 궁금해지는 거죠. 길버트가 함자트를 테이크다운 할 수 없다면 통계상으로만 보자면 번즈의 승률이 압도적으로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함자트 치마이프 역시 강력한 레슬링을 베이스로 그라운드와 그래플링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의 타격 능력 또한 빛을 발하게 되는 선수거든요. 함자트가 가진 파워 자체가 엄청나긴 하지만 레슬링이라는 엄청난 무기가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타격을 쓸 수 있는 건데, 이번에 함자트가 과연 주짓수 원탑 선수를 상대로 테이크다운을 언제 시도를 하게 될지, 성공을 한다면 그라운드에서 주짓수 원탑 선수를 상대로 얼만큼의 컨트롤을 할 수 있을지 등등이 궁금하죠. 함자트가 만약 길버트 번즈를 테이크다운 시킨다면 그것만으로도 승률은 크게 상승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에 어떤 선수가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느냐라는 것이 게임의 승패를 가르는 관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테이크다운을 성공하느냐라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는 관전 요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승자 예측으로 넘어갈게요. 큰 부담 없이 깔끔하게 눈썹 가겠습니다. 승자는 함자트 치마이프. 이제 왜 함자트 치마이프가 승리를 하게 되는지 분석을 해보자면, 길버트 번즈는 공식 프로필상으로 35살, 86년생, 신장 178cm, 몸무게 77kg, 리치 180cm. 함자트 치마이프는 27살, 94년생, 신장 188cm, 몸무게 77kg, 리치 190cm. 함자트가 8살이 어리고 신장과 팔 길이가 10cm 정도 더 길어요. 함자트가 신체적으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에요. 개최 후 리바운드를 하고 난 뒤에 시합 당일 체중 역시 함자트가 우위를 점할 거라고 봐요. 길버트 번즈가 주짓수 대회에서 우승을 할 당시 체급은 76kg급,
가장 무거웠던 체급이 79.5kg급. 함자트가 레슬링 경기에서 우승을 할 당시 체급은 86kg급. 가장 무거웠던 체중이 92kg급. 길버트 번즈는 라이트급 경기를 했던 선수, 웰터급에서 큰 체격이라고 볼 수는 없고, 함자트는 웰터급에서 경기를 하고 있지만 미들급에서도 작은 체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선수예요. 두 선수가 같이 77kg로 개최를 하기 때문에 체급 간의 차이는 적어지지만 리바운딩을 하고 난 뒤에는 함자트 치말프가 체중과 파워 면에서 우위를 점할 거라고 봐요. 번즈는 주짓수 원탑, 함자트는 레슬링 원탑. 둘 다 원탑이라 기술적으로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지만 신체적인 이점 플러스 당일 양 선수가 낼 수 있는 체중과 파워 차이 때문에 그래플링 싸움에서 함자트가 우위를 점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번즈가 함자트에게 테이크다운을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주짓수는 테이크다운에 특화된 스포츠가 아니고 그라운드에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에 특화된 운동이에요. 반면 레슬링은 상대방을 바닥으로 데려가는 데 특화된 운동이에요. 이렇게 양 선수의 베이스가 되는 스포츠가 가진 특수성과 양 선수의 완력 차이 때문에 번즈는 함자트를 테이크다운 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고, 함자트는 번즈를 테이크다운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길버트가 테이크다운을 하지 못한다면 우선 길버트 번즈의 승률이 압도적으로 떨어지게 됨과 동시에 번즈의 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경기만큼 빛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함자트가 테이크다운을 성공하면 함자트의 승률이 크게 상승하게 돼요. 하지만 함자트가 길버트 번즈를 테이크다운 한다고 해도 길버트 번즈가 주짓수 원탑이기 때문에 함자트를 서브미션으로 잡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길버트 번즈의 총 6번에 걸친 서브미션 승이 4번은 암바, 그리고 2번은 리어 네이키드 초크에서 나왔어요. 암바와 리어 네이키드 초크 두 서브미션 모두 최소한의 세팅 과정이 필요한 서브미션 기술들이에요. 더군다나 길버트 번즈는 서브미션은 브라이언 오르테가나 찰스 올리베라처럼 기습적으로 거는 모습보다는 그래플링 상황에서 점진적으로 세팅을 한 뒤에 성공시키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함자트 정도의 레슬링 실력을 가진 선수가 길버트 번즈에게 그런 세팅 과정을 허락한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함자트 역시 주짓수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하고 파워에서 오는 양 선수의 힘 차이 때문에 번즈의 서브미션 세팅이 사전에 봉쇄가 될 거라고 봐요. 더군다나 번즈는 웰터급으로 전향하고 난 뒤에 서브미션 승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번즈의 타격 능력이 향상된 것도 있고, 그리고 상위 랭커로 가면 갈수록 서브미션 승이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대 MMA가 발전하면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상위 랭커들의 서브미션에 대한 이해도가 다들 높아졌기 때문에 서브미션 승을 거두려면 압도적인 기술 차이나 완력 차이가 있어야 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하빕 누르마고메도프 같은 선수들이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거죠. 들어오는 그 서브미션을 알고서도 막지 못하게 할 만큼의 기술과 파워, 체력을 가진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상위 랭커들을 서브미션으로 잡을 수 있었던 거지, 그런 특출난 선수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상위 랭커들의 경기에서는 서브미션으로 상대 선수를 끝낸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함자트가 번즈를 상대로 테이크다운에 성공을 한 뒤에 그라운드 상황에서 번즈에게 서브미션 세팅 과정을 순순히 내어줄 정도로 주짓수에 대한 이해도가 낮지 않기 때문에 함자트가 상위 포지션에서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끌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봐요. 함자트는 번즈를 상대로 서브미션보다는 KO나 그라운드 앤 파운딩을 통해서 TKO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좀 더 수월한 선택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평소 하던 대로 비슷한 경기 패턴으로 가되, 그라운드 상황에서는 서브미션보다는 파운딩 위주로 경기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번즈가 만약 그러기 상황이 온다면 함자트가 의도적으로 서브미션으로 경기를 끝내려고 하는 모습도 추측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길버트 번즈를 서브미션으로 잡게 되면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데, 현 웰터급 주짓수 원탑에 기존 서브미션 패배가 없는 주짓수로 세계를 석권했던 그런 선수를 서브미션으로 잡게 되면 체급 내에서는 그 누구든지 서브미션으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경기라서 격투기를 전문적으로 바라보는 초매니아들 사이에서는 함자트가 지금 물론 현재도 엄청난 주가를 달리고 있지만, 만약에 길버트를 서브미션으로 잡게 된다면 매니아들 사이에서 함자트의 주가는 더 가속도가 붙게 되면서 폭등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함자트는 약점이 없는가? 함자트에 검증되지 않은 부분인 체력과 맷집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최근에 데런 틸이 함자트의 체력에 관한 인터뷰를 하면서 극찬을 했는데, 데런 틸이 함자트와 함께 훈련을 하기 때문에 립서비스로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 생각은 만약에 함자트의 체력이 좋지 않다면
같이 훈련하는 친한 사이라면 절대로 이런 립 서비스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데런틸뿐만 아니라 함자트를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함자트는 훈련밖에 모르는 선수다. 체력이 좋은 선수다라는 말을 해요. 함자트 체력이 검증을 받지는 않았지만 체력은 함자트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맷집. 대부분 맷집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은 경기를 통해서 누적된 데미지가 점점 커지면서 맷집이 약점으로 부각되는 경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안드레이 알롭스키가 있죠. 함자트는 여지껏 경기를 10경기밖에 안 했고 최근 4번에 걸친 UFC 경기들을 통해 한 대밖에 안 맞았기 때문에 누적 데미지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고, 누적 데미지가 거의 없는 상태로 모든 경기를 치루었던 선수에게 맷집이 약점이다라고 말하는 건 현실적으로 이성적인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함자트는 약점이 무엇인가? 제 생각에는 함자트는 약점이 없어요.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코너 맥그리거를 때리러 비행기 타고 진짜 간다든지, 전염병 걸리고 훈련 미친듯이 하고 나서 피토하면서 은퇴한다든지, 최근에는 마이클 비스핑이 함자트가 운전을 미친 사람처럼 했다, 같이 차에 탔는데 죽는 줄 알았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경기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감정에 치우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변수 말고는 딱히 경기장 안에서의 약점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함자트를 좋아하긴 하지만 함자트만큼이나 현 웰터급 랭커들 중에서 애착이 가는 선수가 길버트 번즈, 그리고 그 다음이 스테판 톰슨이에요. 길버트 번즈가 카마루 우스만에게 패배하고 난 뒤에 가족들을 다시 만나면서 이 패배한 아빠를 끌어안아주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더 짠했던 기억이 있는데, 번즈가 어떻게 보면 아쉽게도 상위 랭커들 중에 인지도가 좀 부족한 편이고 쉬는 타이밍 없이 경기를 원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함자트를 만나서 어쩌면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경기를 하게 되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길버트 번즈가 함자트를 뭐 한 15대 정도라도 때린다거나 아니면 뭐 서브미션이나 뭐 테이크다운 같은 공격들을 기습적으로라도 시도를 하거나 해서 최대한 멋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파이터로서의 상품성이 많이 하락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경기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은 이렇게 함자트와 번즈의 경기 예상 분석 및 승자 예측을 해봤는데,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전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